안녕하십니까. 상구보리의 자동차 여행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는 기아 스포티지 R입니다. 이륜구동 TLX 최고급형입니다. 판매 가격은 870만원입니다. 주행거리는 15만 2천 km, 차량은 2012년 3월에 출고되었습니다. 성능 점검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검사가 도래되었고 면은 1%밖에 없고요. 이 차는 앞삼박 교환 이력이 있습니다. 나머지 특별한 특기사항은 없고, 차는 대략 한 달 정도 재고기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유자 변경은 4회, 내차 피해는 3회 249만원이 있습니다. 1대 차주분이 3년 이상 탔고 2년 그리고 7년 이렇게 소유되었네요. 앞삼박 어떤 수리 내용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확실히 앞삼박 사고는 맞나보네요. 앞은 깨끗하고 뒤는 이색이 좀 느껴지긴 합니다. 하지만 차의 가격이 있고 또 세월이 있는 걸 감안했을 때는 다른 문제가 없다면 앞삼박은 특별히 하자로 보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차가 건강하다면요. 사고 내용이야 차라리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판금보다는 교환이 결과가 좋거든요. 네, 그러면 어떤 상태인지 저와 함께 김해로 떠나보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상구보리의 자동차 여행입니다.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월요일이고 저는 지금 차고지로 가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사실 김해로 차를 보러 가는 경우는 진짜 몇 번 없는데 오랜만에 김해 차고지로 차를 보러 가네요. 집에서 가깝습니다. 원래 오늘 이제 저 혼자 이제 차를 볼 상황이었는데 이제 고객님께서 차를 보러 이제 같이 내려오시기로 하셨습니다. 고객님께서는 멀리 강릉에서 내려오시거든요. 일단 전화를 드려보겠습니다. 버스가 몇 시에 도착하시는지. 네, 고객님께서는 지금 차를 가지고 오고 계신다고 합니다. 강릉이 아니고 거제에서 오신다고 하네요. 사실 지금 이제 중고차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 있지 않습니까? 중고차 가격이 진짜 많이 올라 있는데 이제 좀 어중간한 것들, 그러니까 제 기준에 이제 어중간한 가격대 중고차들은 한 3년에서 한 5년 정도 된 차들, 이런 차들은 이제 어중간하게 비싸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2022년인데 2022년 3월인데 2016년식 산타페, 2016년식 그랜저,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좀 상태 좋은 거 2천만원씩 하고 2천만원씩 하는 차들이 있거든요. 넘는 차도 있고. 그러면 5년 타고 이제 그쵸, 이런 거 생각해 보면 이게 뭐랄까요, 참 가성비가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지금 좀 비싸요. 그래서 이제 차라리 이렇게 이제 좀 어느 정도 횟수로 이제 10년 채운 차니까, 그러고 보니까 스포티지 R은 10년 된 차 치고는 당시에 디자인이 워낙 좀 진취적이고 혁신적인 디자인이어서 그런지 그렇게까지 오래된 10년 된 차라고 잘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뭐랄까 세대 차이가 좀 안 느껴지는 차인데, 또 현대기아 차고 또 정비하는 데 있어서 크게 많은 불편함이 없고, 또 디젤차 10몇만 킬로, 또 R 엔진은 어느 정도 검증되어 있으니까 차 중고차로 구매하는 데 있어서 나름대로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또 이제 5년 남은 차들도 생각보다 가격이 그렇게까지 많이 안 떨어져 있거든요. 지금 현재 중고차 시세가. 이제 그런 것을 볼 때 가장 연식, 주행거리 혹은 가격 이런 거에 좀 어느 정도 밸런스, 중고차 구매의 기준에서 봤을 때 밸런스에 딱 걸쳐 있는 차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적절한 이제 상태의 차들을 픽하신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아무튼 지난번 대구 가서 이제 헛걸음을 한번 하고 왔기 때문에 오늘은 벌써 판매자분이, 아직 전 판매자분하고 통화해보진 않았지만 판매자분이 벌써 좀 태도가 좀 다르다고 하십니다. 고객님 말씀에 따르면
전에 봤던 분하고 좀 차이가, 태도의 차이가 난다라고 말씀하시고, 어쨌거나 큰 기대보다는 이제 오늘 어차피 이제 앞삼박, 그러니까 외판은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셨고, 또 사실 이제 연식과 가격을 고려할 때 뭐 앞에 외판 사고 외판 수리를 단점으로 뽑긴 힘들 것 같고, 좀 기계적인 부분 중점으로 해서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뭐 섣부른 기대보다는 가서 차분하게 하나씩 살펴보고, 고객님은 이제 저보다 한 30분 정도 뒤에 도착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동기미 IC 딱 내리면, 바로 동기미 IC 내리면 조금 더 우측으로 가면 그 길 건너에 있는 데거든요. 예전에 SM5, 제일 최근에는 SM5 봤었던 곳이죠. 그러면 차고지로 가보겠습니다. 미리 연락하고 왔는데요. 주차 이쪽에. 감사합니다. KT 고객센터에 전화가 와가지고 통화하느라 도착을 해버렸네요. 그러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객님 도착하셨다고 합니다. 늦게 오신다 하더니 금방 도착하셨네요. 이 차인가? 네. 아, 그러시군요. 제가 할부를 좀 드려야 되니까. 아, 네네네네네. 아, 그렇군요. 아니, 강릉에 계신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아, 아닌데, 아, 그럼 제가 잘못 봤구나. 이 차요? 잠깐만,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시운전을 해보니까 핸들이 한 15도 돌아가 있고. 아, 그래요? 그런 차들도 있더라니까. 아. 잘은 없지만. 네. 그러니까 알 수 없고, 현실적으로 시운전을 나가더라도 진짜 고속도로에서 막 100km, 150km 밟지 않는 이상 잘 모르죠. 확인하기 힘들거든요. 보니까 차가 떨어. 다 괜찮았는데 고속도로 올리니까 차가 떨어. 이럴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근데 뭐 그것까지는 현실적으로 뭐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이제 기본적으로 차를 보러 오면, 아니 제가 사실 혼자 차 보러 오면 2시간 봐. 네. 혼자. 그러니까 고객님하고 같이 오면 좀 빨리 한 1시간 보거든요. 혼자 보면 제가 사진도 찍고 영상도 찍고, 오래 걸리겠네요. 사실 차 먼저 보고 나서 그다음 사진 찍고 그다음 영상 찍으면서 다시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왜 영상이 다 옛날 거예요? 요즘 근래 거 없어요. 근래 이거는 거는- 반팔 입고 다 하시는데 그게 올라가고. 이제 밀려가지고 그래요. 아, 밀려서 그래요? 네, 그러니까 지금 영상 편집하고 있습니다. 아, 그것도 제가 이틀에 한 번씩 올리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낮에 일하러 다니고 저녁에는 편집하면 2시간 걸립니다. 그 진짜 모르겠네. 네, 그러니까 사실 밀려서 그래요. 이 샤머는 좀 색깔 더 틀린 거 아니에요? 네, 색깔 달라요. 사진으로도 보였습니다. 아, 그래요? 네, 보면 정확하게 앞 삼박이 달라요. 확실히 이게 깨끗하네, 뭔가. 네, 그쵸? 네. 이거 빼서 보면 정확하게 보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따로 비추를 안 드렸던 이유는, 사실 지금 단계에서, 그러니까 저는 판금보다 교환을 좋아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수리가, 교환이 훨씬 깨끗해요. 네, 그렇죠. 판금된 게 지저분하거든요, 차가. 여기 상금이죠. 아니죠, 교환이죠. 아, 이거 색이 교환이에요? 교환이에요, 삼박. 아, 그러니까 차라리 교환이나, 그러니까 교환이네. 골격만, 네. 판금만 없어도 돼요. 골격만. 아. 그러니까 차라리 이게 나중에 더 나아요. 판금한 거는 막 이런 게 떨어지고 막 갈라지고 이런 네, 게 많거든요. 도장이 오래되면. 안 좋아가지고. 네네. 일단은 타이어를 새로 바꿔놨다. 네, 그렇더라고요. 사진으로 봤을 때. 위로 보고 이사를 바꾸고. 아, 여기다 뭘 칠해놨네. 뭘 칠해놨? 아, 이게 뭐 이상한 걸 칠해놨구나. 이게 네, 뭘 칠해놨더라고요, 여기다가. 그 투명 저기 터치업 페인트 같은 거, 그지? 네. 왜냐면 이게 이 칠해놓아서 덜 반짝거려 보이게 이게 하는. 그거네. 그 유성, 그거. 예. 신나 들어가는 그뭐 칠한 것 같아요. 예, 이게 이제 네. 이 클리어 코트 있거든요. 근데 이 여기서 하는- 칠한 게 아니고 보니까 전차적으로 칠해놓고 또 썼네 보니까 또 기스 났잖아, 칠했는데. 아, 그렇네. 그렇네. 예. 이쪽으로는 사고가 없으니까. 근데 이 성능 점검도 사실은 기본적인 큰 틀은 틀리게는 안 하는데, 예. 그래서 제일 쟁점이 뭐냐면 탈부착을 교환으로 보느냐 탈부착으로 보느냐, 이 보는 부분이 좀 많이 있거든요. 지금 현대기아차는 진짜 보기 쉽습니다.
그러고 이제 좀 수리된 차들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해봐야 돼. 문석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예를 들어서 이런 도어 수리된 차 있잖아요. 앞에 네. 핸드 교환 이런 게 있으면 문을 열잖아요. 네. 보통 고급 차들은 요런 데 안에 흡음재가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요런 데 펜더 안에. 네. 고급 차들은 어떤 경우는 문을 열면 뭐 삐직 거리거든요. 보면 흡음재가 제대로 체결이 안 돼가지고 막 놀면서 부대거리는. 그러니까 사고차가, 제가 왜 사고차를 별로 좋아하지 않느냐, 뗐다가 붙일 때 사람이 하는 일이잖아요. 예. 뗐다가 붙일 때 완벽하지 않아요. 약간 안 맞아버리네. 안 맞든지, 그러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뗐다가 붙일 때 모든 부품이 다시 원위치에 종위치에 정확하게 체결되기 그렇잖아요. 이게 우리 정비공장 가보면 알겠지만 정비공장의 환경이 막 차 뜯어놓고 한마 때리다가 밥 먹으러 가자 뭐 정각 끼고 놓고 하고 앉아 담배 피우고 또 한마 이런 환경이거든요. 아니 그 얼마 전에 그 현대자동차 근무 환경 찍은 게 있었는데 유튜브 올라왔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오늘 엄청 이슈됐던 거 뭐냐면은 자기가 되게 잘한다고 자랑하려고 올렸는데 차 몇 번 끼고 있고 이제 문을 맞출 때 안 맞으니까 다 발로 막 그래 맞아요. 차대끼더라고요. 저도 봤어요. 세트도 또 이렇게 차대끼는데 제가 이런 일을 하게 된 이제 경험이 어디서 왔냐면, 그 다음에 갔다 오자마자 투닝카를 타기 시작했어요. 차 엄청 많아 보시더라고요. 엄청 많아. 투닝카. 네. 투닝카 하면 맨날 차를 가서 살잖아요. 터보 차 막 맨날 드래그래. 그러면 그 차를 가서 살면서 맨날 엔진 내리고 작업하는 거 맨날. 그리고 나서 제가 수압차를 많이 탔어요. 원래 없는 엔진을 막 수압해가지고 수압차를 탄. 차라 이게. 수압 엔진이 예를 들어서 에코스, 토스카네에다가 에코스 3.5 엔진. 근데 그게 법적으로 가능한 거예요? 법적으로 안 되죠. 아, 구조 변경이 안 되죠. 그 정도 안 되죠, 맞죠? 네. 네. 그런 차를 많이 탔었어요, 예전에. 와. 그러다 보니까 별의별, 그러니까 그게 1급 정비공장 안에 있었거든요, 네. 샵이. 그러면 맨날 뭐 반파된 차 붙여가지고, 그러니까 맨날 샵에 있으면 옆에는 맨날 그런 거 때리 붙이고 막 황금하고 네. 차를 만들고 있는 거를 네. 맨날 보는 거죠. 황금을 어떻게 하는지, 네, 네. 이 차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이제 그런 걸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거죠. 게다가 저는 이제 그래도 군에서 그래도 기본 정비는 할 줄 네, 아니까. 네, 네. 그러면서 이제 왜 수리된 차, 그냥 수리된 차를 타보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고속도로 가다 보면 이쪽에서 흘럭거리는 에이플 쪽에서 뭐 무슨 김펄 흘럭거리는 같은 소리, 예를 들어서 그런 소리가 난다든지 별의별 것들이 다. 그러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수리된 차는 이게 수리 때문에 이래 소리가 나는 건지 이렇게 쏠리는 건지 네. 원래 수리하고 관련이 없이 그런 건지 그거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고가 없는 차는 어디 소리가 나면 예를 들어서 적어도 이게 뭔가 충격이야 그런 게 아니니.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가능성 중에 배제할 수 있는, 좁힐 수 있다는 원인을. 네. 근데 사고차들은 원인이 너무 많아서요. 그렇죠. 이것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 다른 이유 때문인지.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것도 차단해야 되겠죠. 차단하기 힘들어요. 네. 그렇다고 다 뜯을 수 없고.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화물차 같은 게 다 잡아 뜯어가지고 뭐 할 수 있겠지만, 그래 차라리 황금 소리나 이렇게 다 살려놓은 거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원래 그래서 정식센터 가면 다 바꾼단 말이에요. 네. 교환. 네. 근데 그걸 갖다 억지로 살려가지고 막 5만 대다 빠다치를 해놓고. 싸다치라 발라가지고 지금 네. 거죠. 그러니까 차를 거의 외형만 만들다시피. 왜 그렇게 한 거지? 바꾼 게 더 싸지 않나? 그게 중고차 값 때문에 그렇거든요. 교환이 더. 교환이 더 감가가 많으니까. 아 진짜요? 네. 그래서 전 싫어하거든요. 억지로 막 살려놓는단 말이에요. 근데 차라리 이렇게 깔끔하게 교환된 게 나아요. 색깔이 깔끔하고. 네, 네. 도장도 잘 도장도 훨씬 좋아요. 그러니까 맞죠. 억지로 살려놓은 것보다 차라리 교환이 새판 가지고 칠하는 거기 때문에 예우가 더 좋아요. 그리고 이게 나중에 차를 하나씩 뜯어보면 알겠지만은 지금 제가 봐도 지금 보상면이 크게 이상한 면이 많이 없거든요. 네. 지금 보면 이런 면들이 깨끗하잖아요. 지금 요런. 근데 이런 것들은 원래- 도장까지 하면 안 된가요? 손자국이 없네. 그러니까 원래 여기 손자국 엄청 잘 생기거든요. 네. 그런 거 보면 이제 추론해 볼 수 있는 거는 전차주가 좀 조심해서 쓰거나 아니면 보통 광택기로 좀 밀어주는 데도 있죠. 근데 그런 표시는 없는 것 같죠. 요런 데도 덜하고. 그렇단 말은 제가 그렇거든요. 네. 저도 여기 스크래치 생기는 싫어서 이렇게 손을 신경 써서 잡아당기거든요. 네. 보통 여자들이 타는 차들이 좀 스크래치가 그래요? 많더라고요. 이게 저 여자들 치면 이쁘다고 또 이걸 사고 싶어 하더라. 아니 뭐 이거 좋죠. 뭐 수리비 많이 안 들고. 디자인이 워낙 이쁘거든 이게. 지금 보면 이게 흰색이 원래 잘 안 보여요. 반사가 돼가지고. 네. 근데 보면 알겠지만 면에
우르륵 드르륵 하는 예. 그 토시가 나는데 거의 덜 나거든요. 예. 그 다음에 판금된 차들은 요런데 요런 크레딩 예. 그런 크레딩이 페인트 묻고 막 부츠 스틱 붙이고. 예, 뭐 그런 흔적들이 많은데 지금 그런 게 없잖아요. 이제 예. 깔끔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뭘 얘기하냐면 정상적으로 요거하고 분리해서 분리해서 제대로, 예. 펜다를 수리한 겁니다. 예. 일단 기본적으로 예. 당연히 교환은 그렇겠죠. 떼가지고 이거 분리하고 다시 붙이는 거죠. 이게 다 키가 있으니까. 예. 예. 근데 요거는 이게 키가 보면 확실히 이게 뗐다 붙인 키라서 약간의 지금 유격은 있어요. 예. 한번 뗐다 붙이면 예, 아무래도 예, 예. 요런 게 이제 수리의 흔적이라고 봐야죠. 이게 예. 그래서 수리가 있는 차는 흔적을 안 남길 수가 없거든요. 범버도 예. 당연히 교환이고. 또 싫어하는 사람들은 또 이게 디테일이 안 보잖아요. 아, 그쵸. 요런 데도 확실히 이제 뗐다 붙은 네, 흔적, 네. 키가 덜 들어갑니다. 키가. 네. 지금 좀 더 들어갔다. 예, 들어가네요. 맞네. 요런 거 이제 고무망치 갖고 톡톡톡톡 때리면 들어갈 겁니다. 트랙스 하니까 또 트랙스는 또 안 산다네, 디자인이. 차 트랙스 좋은데. 아니, 사람들이 그 유튜브 보니까 중고차 추천하는 사람들 중에 예. 가보면은 트랙스 SUV에 괜찮아요. 트랙스를 꼭 들어가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차는, 예. 좋아해. 20년 타이어거든요. 예. 그리고, 20도 예. 타이어면 이거 네. 그 재생고 닿는가 보네. 네네. 항상 특히 앞 타이어 컨디션을 보면요, 운전 습관과 운행 환경이 고스란히 들어있는 거거든요. 예. 타이어가 다른 정도, 그 다음에 경화 20년 타이어라도 갈라지는 타이어가 있어요. 예. 지금은 이게 컴파운드가 말랑말랑하게 살아있거든요. 예. 갈라진 거. 그리고 편마모 엄청 중요합니다. 이게 쏠린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맞죠? 이게 편마모가 있는 차는 왜 예. 운행을 안 해봐도, 앞 타이어를 보면 운행을 안 해봐도 이 차의 직진성이나 예, 맞아요. 알 수가 있어요. 무조건 삐딱하게 달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휠기스 이런 거 보면 이 차는 그래도 휠기스, 물론 이 휠기스가 잘 안 생기죠. 타이어가 더 볼떡하게 나와 있으니까. 근데 험하게 탄 차들은 휠기스 생기는데, 예, 맞아요. 아무래도 네. 끌더라고요. 특히 이쪽, 그러니까 타 휠 보면 이 휠만 봐도 끓긴 데가 있지만 예. 그래도 초보 운전이 탄 차는 아니에요. 예. 확실히. 소유자가 한 3번인가 4번인가 바뀌었어요. 네네네네. 빼주고 뭐 하는 것도 문화더라고요. 이 단지의 문화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일하러 온 사람이 뭘 보고 배우겠습니까? 다른 사람 하는 거 보고 배울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차 보러 온 다음에 차 빼놓고, 예를 들어서 뭐 만약에 저라면 고객 주차장, 똑같이. 예, 맞아. 고객 주차장에서 차 빼놓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면 고객 주차장에서 차 빼놓고 시운전부터 하체부터 딱 보여주고 차 편하게 보시라고. 저는 작년 2년 전에 브라크루즈 샀는데 네. 25만 킬로 샀는데 네네. 차도 볼 줄 모르고 네네. 이렇게 이래저래 그냥 와서 딱 보니까 도착하니까 차를 이 앞에 딱 시동 걸어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차라리 그런 사람들이 야간 사람이죠. 그래요. 차라리 야간 사람이 시동 걸어놓고. 그 시동 원래 바로 걸었다면서요. 예, 원래 냉간시에 보는 네. 게 좋죠. 차라리 야간 사람들, 차라리 그래도 야갔지만 그래도 그 성이, 차를 팔아보려고 하는 성의가 있다. 근데 지금 27만 탔는데 한 3만 탔는데 네. 아직까지 2년 지났는데 아직 거저 한 번 아, 탔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보통 그랬습니다. 20만 보통 넘은 차들은 크게 문제 없이 타왔기 때문에 앞으로 뭐 짜잘하게 뭐 돈 들을 거는 있겠지만은 예. 보통 그래서 차라리 20만 킬로 넘은 차들이 큰 이슈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미션 이런 건 소모품이거든요. 미션 같은 경우는 20만 넘으면 한 번, 잘하면 한 번 수리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미션 이거요? 네. 미션은 미션은 보통 한 20만 정도로 한 번 고장나거든요. 아직까지 진도 없고 어. 베라크루즈는 또 IC 미션이라 가지고 네. 코드가 유럽 유럽이란데 저 아프리카 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수리해서 타야죠. 또 막상 또 그만한 차를 그때 내가 800을 모두 샀는데 지금 2년 넘었는데 얼마 전에 바꿀까고 전에 항상 엔진은 기본. 여보 뭐 자, 냉각수가 정량으로, 놀래라. 조심해 이거 네. 목 찡기다던데. 네. 냉각수가 정량으로 있는지, 냉각수 색깔은 깨끗한지, 오일이 정량으로 있는지, 오일 색깔은 깨끗한지, 이거 완전 기본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원동기는 결국 엔진 오일 관리거든요. 예, 맞아. 자, 시커먼네. 자, 시커먼 거는 디젤이니까 시커먼데, 디젤이죠. 참 맞다. 예, 양을 봐야 되니까. 자, 일단은 F 선보다 위에 있다, 그지? 예, 예. 일단 이러면 안심. 안심이네. 예. 먹고 그런 게 없네요. 일단 안심. 근데 뭐 이게 뭐 절반 정도나 혹은 절반 이하로 있다 하면 사실 딱 그때부터 좀 저거는 냉각 옆에 타시겠어요? 차시동. 자, 일단은 차시동이 중요한 이유가
배터리의 상태. 자, 상태 안 좋은 차들은 지금 벌써부터 버럭버럭 할 겁니다. 그래서 뭔 소리지? 괜찮아, 선님. 소리가 좀 나네. 뭔 소리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일단 이쪽에서 나거든요. 네. 뭐 요 앞에서 나간 거. 네네. 그러니까 엔진이 이쪽에, 그러니까 구동벨트 쪽. 그러니까 봐야죠. 일단은 현재 엔진의 진동이나 예. 소리 이거 이런 뭐 부분은 괜찮아요 지금. 떨어짐도 내 차보다 훨씬 낫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게 나쁜 상태라고 보면 냉간인데 나쁜 상태는 아닙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저도 6기통인데도. 아까 저 소리 나는 거는 그 풀리들, 네. 그 풀리가 다 베어링이잖아요. 네. 근데 그런 소리 가능성이 큽니다. 오래 때려가지고. 네, 뭐 일단 습기 때, 이건 그 지금 습기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같고. 시동을 끄고. 하여튼 내부도 깔끔하네, 이게. 뭐 이 정도면 좋아 보이네. 일단 첫인상은. 웬만한 거는 관리 다 하고 하셨다 하더라고요. 네네네. 차가 여기 좀 볼게요. 예. 그러고 보고 시운전도 가능하죠. 요 예. 만약에 차 한번 사고 나면 제가 예. 그럼 전문적으로 차 일단 한번 보고 말씀드릴게요. 예. 보시죠. 예. 편하게 계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일단은 옆으로 오시겠습니까? 자, 보면 확실히 표가 나지. 예. 여기는 약간 표백지 쓴 것처럼 보였고, 아, 차, 자, 앞문은 조금 뭔가 좀 색깔이 예, 좀, 예, 그죠? 맞아요. 약간 좀 더 진하고, 예. 뒷문은 약간 긴가민가한데 확실히 자, 여기 간극도 그지? 예. 틈도 약간 다른 것 같고. 그리고 수리된 차는 표시가 나는데 또 이거는 또 자기가 자기 차주니까 좀 보이는 부분도 있습니다. 네. 모르는 차 같으면 뭐 예. 근데 이 정도면 이 색이 심한 건 아니에요. 아, 예. 화가 펜다는 확실히 좀 색이 밝고. 감사합니다, 사장님. 예. 오시면 1등 모터스로 오시면 네네네, 알겠습니다. 여기는 문콕이 좀 있다, 그지? 네, 아, 이런 거는 뭐. 그쵸. 예, 이런 거 저는 일도 신경 안 씁니다. 어차피 생길 거니까. 예, 저는 내장이 중요하지. 네. 여기는 솔직히 도샷 들겠거든요. 네네. 여기는 신경 쓰지 말자고. 일단 문짝을 보면 일단 손이 탄 차는 아니에요. 예. 손이 탄 차는 아니고, 이 뒤에는 벌써 이 뒷범버는 어쨌거나 한번 불렸어요. 예. 보면 여기 도장된 흔적도 있잖아요, 그지? 아. 자, 이런 거를 왜 제가 유심히 범버가 도장이 됐니만이 하는 이유가 뭐냐면, 벌써 이 높이가 다르잖아요. 예, 여기 좀 예. 들어갔잖아요. 근데 여기 예. 쓸린 흔적이 있으니까 예. 아, 이게 도장 할게요. 단정하긴 힘들어요. 뭔가를 쿵 눌러가지고 쓸려가지고 도장을 했을 수도 있고, 예. 달아놓고, 예. 아니면 뗐을 수도 있는데, 그거는 사실 단정하긴 힘든데, 일단 그렇고. 왜냐하면 이거는 큰 사고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단서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외장 자체가. 여기도 뭔가 뒤에 막 쿵 때렸네. 좀 들어갔네. 살짝. 네네. 전체적으로 확실히 손을 많이 안 탔어요. 근데 앞범버는 보세요. 여기 보면 수리된 거 딱 보면 알겠죠. 아, 저 모르겠는데. 여기 보세요. 여기 딱 보세요. 아, 뭐 그치? 바다 같은 거 발라놓은 예. 거 살짝. 예, 뭐 바다 바른 거 확실히 이거는, 예. 이거는 복원을 해놨어요. 뭔가를 예. 깨졌는 거를. 그죠? 아, 보고. 예. 이런 것들이 판금의 흔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것도 판금을 한 거죠. 예. 그리고 여기 보실래요? 여기 이런 틈 보면 확실히 수리된 거 표시가 있죠. 아, 맞네. 그래서 무조건 흔적은 남는데, 진짜 미세하게 진짜 모르겠네. 네. 일반 사람도 진짜 모르겠네. 예, 그냥 흘려보면 안 보이겠죠. 이런 게 뭐가 예. 있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힌트가 되거든요. 단서가 된단 말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이 차가 성능 점검표에 앞선박이 없다 쳐. 만약에 완전 무사고라 쳤어요. 그럼 이게 뭐가 문제냐면, 자, 충격을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예, 예. 충격을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데도 충격이 있는지를 봐야 되겠죠. 예. 근데 범퍼가 보니까 하나도 수리가 없고 깨끗하다. 그리고 바깥에 칠이나 판금이 없다? 당연히 충격이 없었다는 얘기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차를 보는 그 범위 자체를 가늠할 수 있어요. 차를 보는 범위. 이 차는 지금 앞선박이기 때문에 앞쪽에 데미지가 있는 걸 꼭 봐야 돼요. 그렇고, 그러니까 일단 외관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괜찮네. 예. 아, 그래요? 2년 유리. 아, 근데 없어요. 11년, 12년 유리, 11년 유리, 11년 유리, 11년, 12년, 11년. 아, 일단 알겠습니다. 저는
하고 근데 느낌이 자, 제가 유리 보는 법 알려드릴게요. 예. 사고가 있는 차는 유리를 꼭 봐야 되는데, 왜냐하면 유리를까지 깨졌는 정도인지 아닌지. 깨지면 심각한 그렇죠. 거네요. 유리가 깨졌을 정도면 생각보다 충격의 에너지 양이 많았다는 네, 얘기니까. 자, 여기 보면, 자, 일단 브랜드 마크. 예. 그죠? 그 다음 여기는 제조사. 예. 기아. 자, 밑에 이렇게 좀 한번 있어요. 여기 숫자가 있죠. 이건 유리마다 달라요. 예. 근데 국산차는 보기가 쉽습니다. 숫자가 있죠. 2. 예. 예. 점점. 예. 점점이 참, 이게 뭘 뜻할까요? 연도. 생각해보면 그렇죠. 예. 이 차가 12년식이잖아요. 예. 12년 2월 생산 유리가 아니에요. 아, 2월. 일단은 예. 이게 100%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보세요. 여기 부산 여기 13? 13은 어쩜 하나도 예. 13년 1월일 거예요. 보세요. 13년 11월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요 제조년월은 생산년월보다 뒤에 있으면 안 되겠죠. 예. 그렇죠. 일단은 그거예요. 보는 거는. 예. 예. 아, 이거는 초고 술고요. 이거는. 자, 요거는 1이라고 되어 있죠. 점 하나. 예. 이게 표기 방법이 다 다른데 예. 일단은 보통은 이런 식이에요. 아. 11년. 이거 좀 재고 유리를 썼네. 이거는 2죠. 예. 2. 점 6개. 12년. 이거 언제죠? 이게 12년. 12년. 이거 6월이거든요. 그러니까 저게 12년 6월 유리거든요. 예. 자, 12년 3월이죠. 12년 3월. 예. 12년 3월. 예. 자, 그러면 12년 6월이라는 얘기거든요. 예. 자, 그럼 또 봐야 돼. 그래서 이거는 11년. 자, 오케이. 1. 그러면 이건 또 유심히 체크해 봐야 돼. 이건 똑같죠, 그죠? 예. 똑같은 12. 2네. 1.2. 그러면 자, 이럴 때는 뭘 보면 되냐면 다른 차를 보면 돼. 자, 이 부분은 지금 정확하게 뭔가 좀 다르다, 그죠? 예. 다른 차를 보면 돼. 항상 그래 볼 때 다른 차. 예. 그래서 항상 중고차에 의문이 생기는 부분 다른 차를 꼭 비교해 보면 돼. 자, 오케이. 여기 있네. 예. 자, 이거는 11년 2월이겠다. 그죠? 2011년 6월이거든요. 예. 차가 11년 2. 오케이. 이것도 11년 2죠. 1, 2. 예. 그죠? 자, 1, 2.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이 방법이 12월에서 빼는 게 아니고 이 숫자가 월을 뜻한다는 걸 좀 대충 예. 추론할 수 있잖아요. 여기도 1, 2. 그죠? 여기도 1하고 3이에요. 예. 1, 2. 1, 2. 오케이. 그럼 9라고 되어 있죠. 예. 9라고 되어 있죠. 그럼 월을 그냥 9라고 되어 있죠. 예. 월을 어디다 표시하냐면 이런 경우에 요 위에 뭐 점 하나 있죠. 예. 삼각표. 예. 보통 위에 점으로 찍어 갖고 표시를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건 또 봐야 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09년 9월에 생산될 가능성이 있어요. 9월. 네, 왜냐하면 딱 어떻게든 표시를 해놓거든요. 그러니까 제조사들이 희한하게 자기들이 암호처럼 만들어놔. 자기들만 그쵸? 하시는. 생산물을 딱 적어놓으면 되는데 안 그래놨잖아요. 예, 그죠? 예. 이게 뭔가 자기들만의 요거는 공모가 있네, 그죠? 예. 자, 스포티지 하나 더 차보죠. 아, 저기 있다. 자, 이거는 14년 7월이에요. 4. 자, 요거는 또 다르죠. 예. 한성유리. 자, 100% 제가 장담하는데 이 유리는 교환입니다. 교환이네. 네, 이 유리 한성유리가 그거 안 써요. 철거 유리를 안 씁니다. 딱 보면 이건 교환이에요. 좀 틀리네요. 네, 그쵸. 기아라고 다. 보면 되게 또 다르죠. 이거는 한국 유리잖아요, 그죠? 예. 이게 다르죠. 예. 14년 3일, 그죠? 이게 짬유리 교환. 좀 요거 심하게 사왔을 때. 네. 14년 4. 자, 그래서 하나만 딱 또 있는데 투썸 보면, 자, 요 방식은요. 요 방식은 다르죠. 숫자가 없죠. 예. 보세요. 보면 점이 하나, 둘, D 위에 하나 있고 밑에도 있죠. 예. 위에 거는 연이고 밑에 거 월이에요.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년 8년. 9월이에요. 8년 9월. 08년 9월식. 다 다르죠. 이게 어디 갔나? 요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15년 2. 이게 2005년에 나왔나? 그러니까 이런 식이에요. 이거 기아 하나 더 볼까? 얘는
5로 돼 있죠. 예. 그러니까 요거는 2008년이네. 그러니까 이게 보세요. 차가 안 팔리니까 재고율이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차가 잘 안 나가는 차니까. 아, 그죠? 이거 오래된 거. 그러니까 예. 유리아차 재고네 그냥. 예. 요거는 08을. 예. 그죠? 아,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저거는 자 대충 스포츠 하나만 더 볼게요. 근데 저거는 일단 옆문짝이 유리가 저 부분에 대한 해명이 필요해요. 요거는 13년 3월이거든요. 예. 그쵸? 13년 3월. 이것도 13년 3월. 13년 3월이에요. 그죠? 똑같죠? 예, 맞네요. 3월. 예. 똑같네요. 그러면 저거는 저기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설명이 안 되는데 차들이 다 제조년월보다 유리가 더 빨리 생산되는 거거든요. 제조년월보다. 예, 예. 그러면 저도 스포츠가 하나 더 있네. 받아들일 건데. 예. 맞습니다. 딱 합리적인 생각이세요. 이게 재고 훼손율이 빨리. 이건 11년 하나 둘 6개월 2월일 거예요. 몇시 안 나와있네. 11년 8월이네. 아, 맞네. 그쵸? 예. 그러니까 유리는 당연히 제조년월보다 빨라야 돼요. 생산이. 이거는 11년 2월이죠. 예. 그죠? 여기는 여기 있다. 1이었으니 같은데. 11년 6개다. 6월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 저거는 자 보세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규칙을 하나 확인했어요. 예. 유리는 생산년월보다 다 빠르다. 예. 그런 규칙을 여러 대를 통해서 알게 됐잖아요. 예. 자 그러면 얘가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그죠? 2니까. 네. 02년 6월 3월이었죠. 그러면 제 생각에는 자 보세요. 그러면 이 양쪽 뒷문짝에 뭔가 힌트가 있는 거예요. 이 양쪽 뒷문짝을 잘 봐야 돼요.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거는 이거고 근데 뭐지? 볼트는 안 풀렸어요. 네. 자 그럼 일단은 이게 교환은 아닌데요. 자 다시 반대. 지금 실런트 지 거거든요. 예. 그리고 제일 쉬운 거는 볼트를 보는 거예요. 교환 아닌 건 맞아요. 자 앞문짝을 한번 볼게요. 그러면 튼튼하게 떴다 그 말인 겁니까? 아니요, 이게 통짜로 되어 있는 게 좋죠. 중간에 한번 네, 잘라서 붙였다. 그러니까 이게 용접이 되어 있잖아요. 예, 지금 예. 자 문짝은 교환이 아니거든요. 문짝이 교환은 일단 아니에요. 예. 왜 그럴까? 이게 분명히 출고 상태 유리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세요, 여기도 지금 뭔가 지금 좀 까져 있잖아요. 예, 예. 이게 왜 그렇지? 잘 모르겠는데 이게 안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네. 뭔가를 뗐다가 그쵸? 네. 말끔하죠? 네, 깨끗하네. 다른 차 하나 더 보죠. 그러니까 문짝을 요런 몰드를 한번 뜯은 것 같아요. 자 여기도 멀끔하잖아요. 그죠? 예. 여기 약간 좀 근데 근데 다르잖아요. 그죠? 네, 느낌이. 느낌이 좀 다르네. 예. 요거는 지금 보면 이 자체가 분리된 흔적은 없잖아요. 그죠? 예, 예. 반대로 한번 보고. 그쵸. 요것도 뭔가를 뜯은 흔적은 없거든요. 네. 이게 지금 오랫동안 이렇게 눌려져 있었던 거고, 이거는 분명히 그냥 저렇게 되는 경우는 없어요. 분명히 뭔가 히스토리가 있기 때문이에요. 무슨 히스토리일까? 그쵸. 여기는 뭔가 지금 보면 신기하네. 그렇다고 해서 제일 최근에 교환한 건 또 아니에요. 그쵸. 뭐가 들리네. 저는 이게 뭘로 보이냐면 일단은 요 몰딩을 뗐다가 예. 재결착을 한 흔적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한번 볼까? 그냥 체결이 잘 돼 있네. 요거는 분명하거든요. 자, 이게 뭘 뜻하냐면 뭔가에 실켜 가지고 벗겨진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최근이 아니고요. 진짜 좀 오래된 것 같아. 최근이 아니고 오래전에. 왜냐면 유리만 보더라도 예. 진짜 초창기 때 나왔을 때 얼마 안 돼가지고 예. 이렇게 같은데. 가능성은 있어요. 제 생각에는 신차 보증 남았을 때 유리를 갈았을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2년이니까. 예. 그래서 출고하고 한 1년 정도 있다가 뭔가를
무슨 이유에서든 뭐 유리기어가 나갔든지 뭐 유리가 잘 안 올라가니 많이 하면서 어셈블리를 갈았을 가능성이 있죠. 지금 베라크루저랑 모하비도 예. 앞유리 지금 리컷다가 있거든요. 그 크랙이 발생해가지고 지금도 진짜 만약에 크랙 난 무상교환이라더라고 지금. 그러니까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예, 밑에 이게 열판 쪽에 크랙이 발생한 그게 아마 부담이 있다고. 제 생각에는 아마 예. 차를 사면 기아 자동차 가서 서비스 내역을 한번 뽑아보면 예. 뭔가 실마리가 있겠나 싶긴 하거든요. 이게 보니까 문짝을 지금 교환하거나 뜯은 건 예, 아니거든요. 맞아요. 여기 실리콘하고 여기에 무조건 남아요. 뭐 볼 필요도 없어요. 수입차 같이 어렵지 않거든요. 예, 예. 제 생각에는 유리는 교환된 게 맞아요. 이 뒷유리는. 얘기죠. 맞죠. 그래서 결론은 사고냐 아니냐. 사고는 아니에요. 그냥 기능적인 문제에 가까울 겁니다. 그렇죠. 뭔가 기능적인 문제. 네. 요것도 뜯고 뭔가를 했어. 그러니까 매 꺾었는가 봐. 꺾어가지고 상처가 데미지 나가 이거 꺾어가 빼낸다고. 네, 뭔가 예. 지금 이 부분은 분명히 그런 흔적이에요. 저걸 빼낸다고 하다 힘들어하니까 네, 네, 되게 네. 이제 예. 근데 요거로 보면 객관적으로 보여드릴 수 있으니까 보세요. 제 생각에는 이게 앞선방 말고는 칠이 없는 것 같거든요. 55.4 마이크로미터죠. 여기도 똑같을 거예요. 그렇죠. 60.6. 네. 이런 일관성을 보는 겁니다. 절대 수치를 보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는 칠이 안 됐어. 그죠? 얘는 아까 그건 네. 그죠? 다르죠? 네. 두께가. 얘도. 자, 이것도 판금이 없다는 얘기예요. 자, 얘는 얇게 나오죠? 네. 훨씬. 이거는 뭘 뜻하냐면, 이 본넷을 새 거를 썼다는 거예요. 새 거. 중고 안 쓰고. 중고 쓴 건 좀 두껍게 나와요. 왜냐면 칠을 여러 번 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렇게 차이가 납니다. 140. 요건 좀 더 두껍죠, 그죠? 예. 판금된 거는 여기서 뭐 200 얼마씩 이렇게 지켜버려요. 요거는 얇고, 그러니까 이거는 판금은 아니에요. 판금은 아니고 그냥 원칙. 근데 뭐 의외로 에이펠라 판금 있는 차들 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제 그런 차들이 진짜 조심해야 되는 차죠.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이 차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손댄 차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봤을 때 차는 확실히 저희가 얘기상 뭐 경찰서 형사가 탔으니까 운전 잘했겠고, 차를 운전을 잘하는 분이 탄 차는 분명히 맞습니다. 요런 데도 지금 카바 씌우면 되니까. 자, 말씀드린 대로 타이어는 지금 좋은 상태예요. 그리고 편마모가 없거든요. 편마모가 없네요. 편마모가 없고 컴파운드 상태도 좋아요. 풀악셀을 한다거나 코너를 아주 세게 탄다거나 하면 또 타이어 흔적이 남아요. 아, 예. 근데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그냥 탄 차고, 타이어도 AS, S2, AS 이거 좋은 겁니다. 브레이크 패드 많이 남았다. 브레이크 패드는 한 40% 남았습니다. 타이어도 한 번에 다 같이 바꿔. 4개 네, 4개 다 똑같은 걸 바꿨고, 역시나 뒤도 편마모가 없습니다. 오히려 뒤에 편마모 생기는 차들이 SUV 중에 생각보다 있거든요. 예. 없고, 부품은 딱 출고 상태의 부품이에요. 예. 달리 얘기하면 15만 킬로 탔는데 예. 교체하고 있는 거는. 없고, 이제 그럴 수 있다. 뒤에 패드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예. 하이큐 뭐 좀 싼 거 샀는데, 쇼바 로드에 보면 오일 비치는 것 같은 거 없고, 뒤패드는 지금은 이렇게 숨어가지고 잘 안 보이는데 아마 오일 갈 때 한번 바꿔야 되겠네. 뒤에는 한번 바꿔야 될 것 예, 같아요. 예. 그나마는 없고, 뒷타이어는 당연히 전륜 구동이니까 많이 나왔거든요. 지금 보면 7mm 새 겁니다. 거의 90% 이상. 뒷타이어는 앞바퀴 돌아가니까. 네네네. 딱 벌써 봐도 보시면은 저 서스펜션 링크나 저기 보면 요 언더바디들이 보이거든요. 부식이나 이런 저마칼슘 맞고 다니는 차는 표시가 저런 데서 바로 나와요. 아, 부식 생기죠. 볼트 같은 바로 나거든요. 예. 일단 이렇게만 봐도 괜찮아요. 밑에서 엎드려 보면 벌써 저런 거 이제 사가 있는 차들은 이렇게 떠서 봐야 되겠죠. 자,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건 뭐냐? 외판은 큰 문제가 없어요. 자, 그렇단 말은 자, 앞선박이 있으니까 4V 12.4V로 일단은 정상 범준도 710cc 이제 냉각 시동 능력인데, 사실 이것도 수치로 보니까 그런 거지, 사실 몸으로 느끼는 게 제일 시동할 때 이제 크랭킹 예. 돌아가는 힘을 보면 제일 정확하고, 배터리 상태는 좋네요. 지금 수명은 78%, 예. 충전 상태는 63%거든요. 예. 그러니까 배터리 상태도 좋고 배터리도 오래돼 보이는데, 그 얘기는 자, 짧은 단거리 주행한 건 아니다. 예. 뭐 항상 충전이 잘 되는 환경에서 이제 한번 움직이면 20-30분씩 움직이는 네, 걸로 네, 탔다, 이제 이런 걸 얘기할 수 있겠죠. 자, 보면 자, 보세요. 보통 본넷에 딱지가 붙어 있어요. 배기가스 관련 예. 규정, 예. 그 다음 아이들링, 그죠? 딱지가 없죠. 예. 제일 보기 쉬운 거 첫 번째, 딱지가 없어. 그 다음에 색감의 톤이 다르죠.
예, 예. 저 로드하고 보닛하고 볼트하고 그죠? 예. 그래서 이런 거 보면 이제 당연히 교환이라고 알 수 있고, 이 실리콘의 재질도 달라요. 이게 이 실리콘의 연질이거든요, 좀. 예. 그쵸? 콕 찍히는 연질이거든요. 예, 예. 근데 출고 상태는 좀 더 딱딱해. 아, 그러니까 이게 실리콘은 좀 달라요. 그리고 여기도 보면 이제 당연히 이제 볼트 풀린 거 보면, 예, 예. 근데 뭐 잘 체결되어 있고, 이제 보면 사고가 있으니까 제일 중요한 건, 이 차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사고 차니까 멤버를 먹었느냐 하우스를 먹었느냐 거든요. 그런 거 아니고, 여기도 보면 생각해 보시면은 앞쪽에 충격이 있잖아요. 예. 그럼 당연히 이제 멤버 저런데 이제 판금만 한 적이 있거든요. 예. 자, 그러고 보시면은 이런 거는 볼트 보면 한번 풀었다는 거 알 수 있죠. 예. 네, 그쵸? 예. 풀린 흔적은 있고, 여기 센서들 풀었고, 여기 앞에 라디에이터 서포터도 사실 달렸어요. 아, 예. 이 보면 보세요. 생각을 해보시면은, 자, 여기 센서 지금 풀었죠. 예. 그리고 여기 이 서포트 볼트 예. 이것도 풀렸거든요. 예. 그러니까 생각해보시면 앞삼박이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작업자 입장에서 요거 달아놓고 작업하겠습니다. 아니, 다 해쳐가지고. 앞에 다 뜯을 거 아닙니까? 예, 예, 예. 근데 기본적으로 이거는 지금 앞에 라디에이터 서포트는 체크가 안 돼 있었거든요. 예. 교환이라고. 예. 하지만 라디에이터 서포트 풀었어요. 예. 근데 그거는 상식적으로 당연하죠.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그건 나중에 삽할 때 여기 라디에이터 서포터 갈렸네요 라고 하실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라디에이터 서포터가 사실 제일 좀 뭐랄까 이견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만약 여기 고장 나면 또 풀어서 고쳐야 네, 돼. 그럴 수도 있으니까요. 나도 차 네. 보니까 앞에 뭐 네. 바꿀 때 앞에 다 네네. 내려가지고 바꾸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거는 사실 요즘에 라디에이터 서포터 교환이다 아니다에 사실 그게 좀 의미가 없긴 해요. 예. 당연히 여러 가지 상황에서 풀릴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정비하면서 다 푸니까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건 풀렸다 한번. 그게 사고 때문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자,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고 때문이었다면요, 뭐가 많이 바뀌었겠죠. 예.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네, 그렇지는 않고, 심지어는 막 이런 부품들이 깨져 있는 경우도 있어요. 사고차들. 예. 예. 그냥 막 다 갖다 그냥 그대로 써서 이런 거 막 꺾여 있고, 예. 여기는 보니까 여기 볼트는 안 풀렸거든요. 예. 네. 그 체크 다 그대로. 네네. 저기는 보니까 풀렸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제 이 사람들이 체크를 안 했을 땐 또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 큰 사고는 없다. 다행히 아, 큰 사고는 없다 합니다. 자, 지금 냉각수는 자 누가 보더라도 지금 지저분해요. 찌꺼기가 있고 예. 색깔도 약간 탁해져 있고, 예. 이게 산도가 어느 정도 나오냐면요, 맨 끝에까지. 산도는 6 정도 됩니다. 이게 라벨이 다른데 산도는 6. 그러니까 한 번도 교환 안 한 거예요. 사가지고. 네. 아. 이거는 보충만 해서 했는가 보네. 보충도 안 하시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래요? 정상적이라면 냉각수는 줄 이유가 없으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교환해 주셔야 되고, 사가지고. 올캡은 뭐 무난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엔진오일, 일단은 엔진오일 양이 정상이고 예. 냉각수 양이 정상이라는 거는 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보시다시피 확실히 슬러지도 많이 생겨 있고, 그러니까 냉각수는 바로 교환해야 됩니다. 요것도 같은 냉각수입니까? 네, 같은 냉각수입니다. 아. 얘는 캡이고, 아. 여기서 압력을 받는 거고, 압력 받고 이제 넘어가면 여기서 이제 오도통이고, 냉각수는 뭐 교환해야 되고. 냉각수는 교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엔진 마운트는 한번 교환한 것 같아요. 예, 그 저도 그쵸? 예, 요 네. 아무리 닦아도 네. 이렇게까지 못 닦을 것 같은데. 일단 딱 고무를 보는 게 제일 정확한데, 예, 고무가 지금 생생하고 경화도 없잖아요. 이게 밈이. 네, 엔진 마운트입니다. 그러면 같이 할 때 세트로 세 군데인가 이거 하잖아요. 엔진 마운트 저쪽 뒤에 미션 맞죠? 마운트까지 총 3개 보통 맞죠? 같이 하죠. 요거는 교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 정비는 일단은 한 것 같아요. 진동이 확실히 적더라고요. 네네네. 내 차보다 적더라고 이게. 맞습니다. 브레이크액은 그냥 교환해야 됩니다. 이거는 소모품인데 보통 안 갈거든요. 무조건 교환하십시오. 엔진오일 갈면서. 중고차 사시면서 오일류는 무조건 교환하신다고 봐야 돼요. 자, 이게 이제 보니까 이게 연료 레일이고 인젝터죠. 예, 인젝터. 자, 인젝터가 이제 여기 이제 각 실린더에 이제 고치니까 예. 보시면은 어때요? 자, 수리를 했으면, 인젝터를 바꿨거나 클리닝을 했으면 뽑을 때 당연히 청소해 주겠죠. 예.
그래서 최근에 수리한 차는 일단 아니고, 그 다음에 보통 여기서 연료가 삐져나온다든지 가스가 빼어나오든지 하면 이런 데가 이제 기름이 경유가 젖어 있는 차도 있고 매연 때문에 막 흐름이 있는 차도 있거든요. 네. 이 차는 그 정도는 아니다 일단 보면. 그쵸? 막 젖은 막 뭐가 나오는 네. 차는 일단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주 상태가 이상하다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동화션 한번 바꿔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것들은 차가 좀 매연이 나온다거나 그때만. 출력이 좀 떨어진다거나, 그러니까 그거는 해주면 당연히 좋겠죠. 근데 굳이 돈 들어가지고. 예, 저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나쁘진 않네. 그쵸? 네. 자, 이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딴 차가 더. 네. R 엔진은 좀 비슷할 거예요. 보면 비슷하죠? 더 심하네 그래. 예. 그쵸? 예, 약간 좀 하나 더 물게 살짝 있는 것 같은데, 이거? 네. 근데 보통 똑같은 엔진들이 이렇게 이 정도는 찍힙니다. 그래서 이게 100% 정답이 없어요. 차마다 다르고 당연히 운행 환경, 운전 습관에 따라 다르니까. 세차는 뭐 도망갑니다. 아, 그 원래 많이 나와. 저도 베라크루스 타서 아는데 많이 나옵니다. 세차도 도망갑니다, 뭐 바로. 네. 근데 검사 받으니까 정상이라 된다, 이거는. 왜냐면 풀어내기는 얘는 좀 덜하다. 얘는 좋네. 그쵸? 얘는 안 나오네 아예. 어. 그쵸? 이거는 인정이지. 이거는 차가 연식이 좋거나 주행거리가 짧거나 아니면 운행 환경이 좋았거나 그럴 겁니다. 11만 킬로. 그죠? 평균적인 수준이다. 매연은 네. 엔진에 이제 우리가 정비를 할 때 이제 보는 기본적인 지표들, 일단은 세월은 있지만 나쁘지 않다 정도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TP4도 생각도 못했네. 그러면 상태 매연 이 정도면 굉장히 네. 좋은 겁니다. 아, 그러네. 차 오래 타긴 좋아요. 특별히 트러블 없고. 터빈도 중요한 거는 끄름을 봐야 돼요. 매연이 새는지 끄름. 예. 아, 그래요. 디젤 차는 보면 끄름이 나오는 차는 배기가 새는 차가 많거든요. 냄새를 맡으니까 디젤 차는 제일 중요한 게 냄새. 지금 여기가 뭐냐면 스티어링 기어. 어무 기어라고 하는 스티어링 기어. 예. 자, 여기가 이제 프론트 케이스 라인, 그러니까 프론트 케이스 커버. 보통 누유가 생기면요 이렇게 딱 보여요. 여기 지금 보이시죠? 이게 엔진오일 팬이거든요. 네. 그죠? 잘 안 보이시겠지만. 뭐가 지금 보이는데. 네. 리프, 그렇긴 하죠. 그렇긴 한데, 리프도 안 떠봐도 이거는 정확하게 보입니다. 이게 오일팬이거든요. 예. 오일팬에 완전히 깨끗한 건 아니고, 예. 미세하게 먼지때들은 보여요. 예. 그죠? 예. 보이시죠? 뭐 네. 테두리 네네. 때문에 테두리 쪽에. 맞죠? 여기 있죠, 있죠. 예. 그쵸? 근데 새는 건 아닌 것 네, 같아요. 새는 건 아닙니다. 여기, 이게 뭐가 있네. 여기 오일 필터. 여기 오일 필터입니다. 그죠? 오일 필터. 누유가 생기면 이렇게 반짝반짝거리거든요? 예. 근데 보면 여기 없죠? 예. 그리고 누유가 있으면, 오일 필터는 왜 밑에다 있지? 네, 이게, 그러네. 그쵸? 여기 보세요. 보이죠? 보인다, 아닙니까? 그죠? 아, 그래요. 예. 네. 지금 이게 누유가 있는 차는 아닙니다. 보니까 오일 필터, 엔진오일 교환한 지 오래됐는데, 네. 딱 봐도. 그래서, 이제 크랭크 실도 봐야 되거든요. 오케이. 이쪽 지금 안 보이시겠지만, 이쪽 와보시겠어요? 저기 보면 뭐, 가스켓 하나 보이죠? 예. 네모난 거 옆에. 예. 여기. 예. 저게 미션 케이스거든요? 아, 미션. 구동 초기 미션으로 들어가잖아요. 예. 거기 이제 리데나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건 누유는 없어요. 보통 재생으로 하면 10몇만 원. 아, 괜찮습니다. 이게. 공부시 이런 거더 좋나? 근데 부싱은 당연히 지금 교환에 한 번도 없거든요. 예. 근데 지금 괜찮은 거네. 나 참. 부싱은 아니에요. 상태 안 좋아요. 운행을 해봐야 됩니다. 찍어 설라하지 않나요? 예. 이게 이제 살펴보니까 괜찮네. 내비나 순정입니까? 싸제입니까? 이거는? 사제입니다. 아, 싸제 좋다세요. 보면 여기도 좀 깨끗하지, 그지? 예. 그러니까 누수가 있는 차는 트렁크 쪽도 제일 잘 보이는 게 트렁크 쪽이에요. 요런 데 보면 템에 먼지가 좀 있는 거는 세차를 자주 안 해서 그래. 예. 여기도 그렇다 아닙니까? 그지? 예. 세차를 자주 한 차는 일단은 아니고 그냥 편하게 탔겠죠. 그냥 여기 시트 보면 요런데
운전석도 그렇고 요거도 그렇고 좀 갈라져 있고요. 그래도 매뉴얼은 있네. 일단 시트는 나중에 내 냄새 안 나죠? 네. 진짜 중요합니다. 이거. 아 그래요? 집에서 갈 때 항상 내 냄새. 만져보시겠어요? 뜨끈하죠? 네. 네, 보세요. 그 다음에 여기도 열선 살아있고, 이건 등판도 살아있고, 네, 저쪽도 네. 가서 볼게요. 지금 하체 보충도 괜찮은데? 그지? 지금 이렇게 느끼시는 부분. 이상하네. 네. 그럴까요? 부족하고. 아, 앞에 유리 썬팅이 너무 진하네. 네, 저도 그 생각했어요. 네, 너무 여자 진하네. 탈 밤에 좀 힘들겠다 네. 생각했는데. 저거는 그냥 벗겨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가 보십시오. 차가 특별히 이상이 없으면 안 해준 이유가 없잖아요. 차 네. 편하게 보라하지. 차 빼주지도 않아놓고 뭔 차를 팔 생각을 해. 네. 잠깐만요. 야, 이거 MDPS 소양강 아주 엉망이네. 이거는 흘렀다. 이것도 수제. 소리는 아니고 예. 네. 이 정도는 있습니다. 아, 모든 차량. 네. 나 특히 12년식 이때가 12, 13년, 12년식 이때가 제일 유격은 좀 있네. 여기 이게 뭔가 중심을 잡고 있는 로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아, 거기 로드에 그게 커플링이라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건 갈아도 또 이런 소리가 나요. 이것도 정비소 가면 이거 잘 알거든요. 아, 뭐 이 정도면 그냥 다 해서 네. 뭐 바꾸려면 얼마 커플링 해보이소 합니다. 아, 근데 이 핸들의 복원력이 엄청 느낌이 이상하네. 이 원래 이래. 이 시기 때 차들이 이래. 소양감이 이상합니다. 이 차가 문제가 아니고요. 네. 이 MDPS 버전이. 중심으로 회복되는 게 역시 인위적입니다. 벌써 스프링처럼. 네. 내 차도 그런데. 베라크루저가 10년 된 거. 베라크루저는 그래도 좀 나아요. 아, 그래요? 예. 걔는 유압식이잖아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차 쏠리거나 하진 않네. 한번 없으니까 뭐 쏠린 것도. 네네. 자, 바로 볼게요. 뒤에 한번 보세요. 거울. 미연 뽑나? 안 나와요. 괜찮은 것 같아. 출력도 정상이고. 차 뭐 저도 떠는 거 없고. 자체는 괜찮다, 그지? 네. 보시는 상태도 좋고. 탑승 내봐도 안 나온 것 같은데. 썬루프에서 약간 좀 잡소리는 있네. 비잡잡하게 그런 게 있거든요. 네. 그런 거는 에어컨이 정상은 아니에요. 그게 컴프레셔일 수도 있고. 이건 에어컨 정상입니다. 썬팅이 괜찮거든요, 필름이. 지금 많이 탈색이 안 됐잖아요. 네, 탈시 안 됐더라고요. 앞에만 벗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아니면 앞에를 바꿔주든가. 네. 자, 이제 진단기 볼게요. 저쪽 보면 제일 중요한 거. 약 500m 전방에 오류. 신호 연결했어요? 네, 연결했습니다. 아까 꽂아놨습니다. 아, 진짜 신기하네. 이상 코드 없지. 네. 있으면 다 올라옵니다, 그냥. 이게 고지된 내용하고 똑같은지 다른지. 성능 점검이. 똑같네. 검사 받아야 돼요. 검사 2차는요? 예, 20일입니다, 20일. 네, 저는 이제 고객님하고 헤어졌고, 고객님 지금 계약하고 계시고요. 저는 이제 출발해서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고객님께서 굉장히 호기심이, 그러니까 관찰력이 뛰어나시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아주 재밌게 차를 살펴봤고, 차는 창원에서 이제 경찰 분이 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차는 앞산박은 있지만 차의 연식이나 주행거리를 고려할 때 상태가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정도고, 딱히 단점 없었던 것 같아요. 뒷유리는 정말 궁금하네요. 한번 교환된 것 같아요. 근데 보증수리 받아 뭐 사고와 관련된 부분은 아니니까 보증수리와 관련된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결과가 정말 궁금하네요. 그 고객님한테 차 구매하게 되면 서비스 센터에 한번 이력조 해가지고
결과 공유를 꼭 듣고 싶습니다. 아무튼 차는 괜찮았어요. 그래서 대구에 가서 조금 안 좋은 좀 추억이 있었지만 그래도 결과가 잘 마무리돼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고객님도 이제 멀리 거제에서 오셨는데 잘 마무리가 되는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아무튼 오늘 한 주의 시작인 월요일인데 좋은 차 구매를 축하드리고 저는 다음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